오늘은 수열을 나눌 거다. 수열. 개념부터 펴볼까? 이거 전범이거든. 다음 시간에도 들고 와야 돼 이거. 오늘 등차 수열이랑 증기 수열을 다 나눌 거야. 일단 간단하게만 하겠다. 네. 이게 들어가면 양이 되게 많아서. 자, 수열이 뭘까? 수열. 사실 이름에 어느 정도 수열이 뭔지 써있지, 그치? 수들의 나열이겠지, 그치? 수열. 자, 수열을 정확히 어떤 것을 수열이라고 하냐면, 자, 규칙성 있는 수들을 규칙성이 있는 수들을 그 규칙성에 맞게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 요걸 수열이라고 한다. 규칙성 있는 수들을 그 규칙성에 맞게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 요걸 수열이라고 해. 자, 그리고 그렇게 순서 있게 나열했을 때, 자,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1항, 2항, 3항 이렇게 표기하게 되고, 그리고 수학 기호로 이렇게 쓰게 된다. 1항을 A1, 2항을 A2, 3항을 A3 이렇게. 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수열 하나 써볼게. 자, 이런 수열이 있다고 생각해봐. 얘가 첫 번째 항이겠지. 가장 처음에 위치한 수. 제1항. 얘는 제2항, 제3항, 제4항 이렇게. 기호로는 이렇게 표기한다. 첫 번째 항을 A1, 아래 첨자에다가 항 번호를 써준다. 첫 번째 항 이런 겁니다. 얘는 A2, 2항, A3, 3항, A4, 4항 이렇게. 이해되니? 자, 그리고 그 수열에 n번째 항 있지. n번째 항. 자, 이렇게 표기하겠지. AN이라는. 그 n번째 항을 그 수열에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자, 내가 이 n번째 항을 한번 구해볼게. 자, 이 n번째 항을 구하려면 이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해야겠지. 자, 이 수열의 규칙성 뭘까? 자, 항 번호가 하나 커질 때마다 일정하게 몇씩 커지니? 일정하게 1씩 커지지, 그치? 항 번호가 하나 커짐에 따라 일정하게 1씩 증가하지. 이해돼? 자, 그럼 n번째 항에는 얼마가 올까? n번째 항이 얼마가 올까? n번째 항이 얼마 오겠니? 봐봐. 2항은 1항에다가 얼마 더한 거? 1 더한 거지. 자, 3항은 1항에다가 얼마 더한 거? 2 더한 거지. 4항은 1항에다가 몇 더한 거? 3 더한 거지. 그럼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얼마만큼 더한 거겠어? n-1만큼 더한 거. 이해되니? 그래서 이 n번째 항에는 3 플러스 n-1, n 플러스 2라는 수가 오겠네.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n 플러스 2가 된다. 이거 이해되니? 다시.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 규칙성이 있는 수들을 그 규칙성에 맞게 순서 있게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한다. 규칙성이 필요하고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들의 항 번호를 매겨주는 거야.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맨 처음에 위치한 수를 1항 A1이라고 표기하고, 두 번째 수 2항 A2, 세 번째 수 3항 A3, 네 번째 수를 4항 A4 이렇게 표기한다. 그리고 그 수열의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하고 AN이라고 표기한다. 이해되니? 일반항을 알면 뭐가 좋을까? 모든 항의 크기를 다 구할 수 있지. 여기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항 번호를 대입해주면 그 항에 맞는 크기가 나올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 수열의 일반항이 n 플러스 2가 나왔지. 그 10번째 항 얼마? n자리에 10 대입해주면 되지. 12 이렇게. 13번째 항 얼마? 15 이렇게. 일반항을 알면 그 수열의 모든 항의 크기를 다 알 수 있다. 이해돼?
일반항을 구하면 사실 게임이 끝나겠지. 그러니까 이해되니? 자, 이게 수열. 자, 그리고 그 수열의 규칙성에 따라 다양한 수열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만 볼 거야.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자, 일단 등차 수열부터 시작해 볼게.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다? 이름으로부터 유추를 해보면 이게 같은 등자거든. 차가 같은 수열. 정확히 말하면 인접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요. 인접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 마치 이 녀석처럼. 이 녀석 볼래? 인접하는 두 항의 차가 몇으로 일정해? 1로 일정하지. 얘는 그럼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해되니?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수열처럼 일정한 값이 증가해 나가는 수열, 혹은 뭐 일정한 값이 감소해 나가는 수열, 일정한 값을 더해 나가는 수열, 그게 등차 수열. 자, 그리고 그 일정한 인접하는 두 항의 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른다. 공차. 일정한 인접하는 두 항의 차를 공차라고 부르고, 자, 이거를 D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나열해보면, 자, 1항을 A1이라고 써볼게. 2항은 얼마겠니? 일정하게 D씩 더해줄 거니까 A1 플러스 D겠지, 그치? 3항은 또 일정하게 D씩 더해줄 거니까 A1 플러스 D. 4항은 A1 플러스 3D. 이렇게 되겠지. 그게 등차 수열. 어렵지 않다. 인접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인접하는 두 항의 차를 공차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그 일정한 공차의 값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수열,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해 나가는 수열, 이게 등차 수열.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수열 AN이 등차 수열인데, 그 AN의 6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볼게. 값이 얼마가 나올까? 자, 지금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을 때 얼마 나왔니? 얼마 나와? D 나오지. D. 공차 한 개 나오지. 왜 갑자기 공차 하나가 나왔을까? 항 번호가 얼마큼 차이 나니까? 1만큼 차이 나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을 빼주면, 자, 이 둘이 항 번호가 몇 개 차이 나? 2개 차이 났지. 몇 D 나오겠어? 2D 나오겠지. 자, 그럼 네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을 빼주면, 자, 이 둘이 항 번호 몇 개 차이나? 3개. 몇 개 나와? 3D 나오겠지. 여섯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을 빼주면, 자, 이 두 항이 항 번호가 5개만큼 차이 나지. 공차가 몇 개 나오겠어? 5개 나오겠지. 이거 이해되니? 자, 그럼 만약에 13번째 항에서 5번째 항을 빼주면 항 번호가 얼만큼 차이나? 8개. 몇 D 나온다? 8D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잡아볼까? 자, 내가 20번째 항을 11번째 항으로 표현해볼게. 자, 이 둘이 항 번호 몇 개 차이 나니? 9개 차이 나지. 자, 그럼 11번째 항이 20번째 항과 같아지려면 공차를 몇 개 더 더해주면 돼? 9개 더 더해주면 되지. 더하기 9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등차 수열, 이런 수열이잖아. 항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공차를 한 개씩 더해 나가는 수열. 11번째 항이 20번째 항이 되려면 이 둘이 항 번호가 9개 차이 났지. 공차를 9번만 더 더해주면 되겠지. 더하기 9.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외우는 게 아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 한 번 더. 자, 30번째 항을 6번째 항으로 표현해볼까? 자, 6번째 항이 30번째 항이 되고 싶어. 공차 몇 개 더해주면 돼? 항 번호 얼만큼 차이나? 24개. 그럼 공차를 24개 더 더해주면 되겠네. 네, 더하기 24D. 이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보여볼게요. n번째 항. 자, n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은 항 번호가 몇 개 차이 나니? n-1개 차이 나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n-1개만 더 더해주면 n번째 항과 같아지겠네. 이해되니? 여기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다시. 자, n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 비교해봐. 항 번호가 n-1만큼 차이 나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 더해주면 n번째 항과 같아지겠지. 이해되는가? 여기까지 정리해볼까? 여기까지 한번. 수열은 외우면 안 된다. 수열을 외우면 어려운 문제 풀 때 사고가 안 돼. 무조건 다 느껴야 돼. 이해하고. 등차 수열. 인접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 일정한 인접하는 두 항의 차를 뭐라 부른다고? 공차. 그래서 모든 인접하는 두 항의 차가 공차 D로 일정한 거야. 그러면 이 수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일정한 값 공차 D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수. 항 번호가 하나 커질 때마다 공차를 일정하게 한 개씩 더해 나가는 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항에서 만약에 첫 번째 항을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값은 사실 뭐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 평면좌표 공부할 때 배웠지? 이게 뭐니?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지. 맞지?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나와? 이 둘의 간격이 나오겠지. 간격. 항 번호가 몇 개 차이나? 5개. 간격이 얼마? 5t. 이해하는 거야, 그치? 자, A13 빼기 A5. 13번째 항과 5번째 항 사이의 거리, 간격. 항 번호가 8개 차이 났지. 간격이 얼마 나와? 8t. 자, 20번째 항을 11번째 항으로 표현해주면, 자, 항 번호가 9개 차이 나지. 여기다가 공차를 9개만 더 더해주면 20번째 항과 같아지겠네. 또 30번째 항을 6번째 항으로 표현해주면 항 번호가 24개 차이 나지. 공차를 24개만 더 더해주면 30번째 항과 같아지겠지. 자, 그러면 n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표현해주면 항 번호가 n-1개 차이 나지. 공차를 n-1개만 더 더해주면 n번째 항과 같아지겠네.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다. 암기하는 게 아니다. 이해하는 거다. 이게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소리야 이거. 외운 바보야. 외운 바보다. 이거를 조금만 더 이해해볼까 요식을. 자, 이거 내가 전개해가지고 요식 전개해가지고 n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정리해볼게. 자, 요거 전개해서 n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정리해볼게. 자, n의 개수가 얼마 나와? d 나오지. d. dn 플러스, 자, 상수항은 a1 빼기 d지. 여기까지 돼. 자, n에 관한 몇 차씩? 1차씩. 여기까지 되지. 그리고 n의 개수가 뭘 의미해? 공차를 의미하지. 봐봐.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었다고? 항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공차가 하나씩 더해 나가는 수. 그치? 그리고 느껴봐. n이 1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d씩 더해지지. 느껴져? n이 1 커질 때마다 일정하게 d가 더해지는 거 느껴져? 등차 수열 맞네요. 요식도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 n이 의미하는 게 항 번호잖아. 등차 수열은 항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공차가 더해 나가는 수열이지. 항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d씩 더해지지. 등차 수열 맞네.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이거 이해되니? 식을 이해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쭉 정리해 보시게. 3분을 주겠다. 절반 했다. 등차 수열 절반. 요거 이해하면 사실 쉬워지지. 의욕이 꺾인 것 같아 이거. 아, 이건 책 안 갖고 왔나? 책.
수열은 외우면 안 돼. 하나도 다 이해해야 돼. 자, 그럼 우리 교재 펴볼래? 자, 문제 풀지 말고 내가 푸는 걸 잘 봐야 돼. 자, 우리 교재 84쪽. 84쪽에 자, 202번 봐봐. 202번.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뭐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항이 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했지. 자, 일반항은 몇 번장을 의미한다고? n번장. n번장을 구해주면 되네. 뭘 이용해서? 첫 번장을 이용해서. 자, 이 둘이 항 번호가 얼마큼 차이나? n-1개 차이 나지. 첫 번장에다 공차를 n-1개만큼 더 더해주면 n번장과 같아질 수 있겠지. 그러면 자, 넣어주면 이렇게 됐지. 마이너스 2n 플러스 8. 이거 되니? 되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자, 아까 등차수열의 일반항 n에 관한 몇 차식이었어? 1차식. 그리고 n의 개수가 뭐를 의미했다? 공차. 그래야 항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공차가 더해지지. 등차수열이 되겠지. 자,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2지. 그러면 n에 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마이너스 2겠네. 그래야 항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마이너스 2씩 더해지지.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이 되지. 자, 근데 첫 번째 항이 몇 나와야 돼? 6. 자, 여기다가 1 대입했을 때 6이 나와야 돼. 몇 더해주면 돼? 8.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된다. 나중에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때는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하고 이해를 다 해야 돼. 이해를 외우면 안 돼. 외우면 더 머리가 나빠진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 1, 4, 7. 자, 요 등차수를 보면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이고, 자, 공차가 얼마지? 일정하게 몇씩 더해지고 있어? 3씩 더해지고 있지. 공차가 3인 등차수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 공차가 3인 등차수열. 자, 일반항 구해볼까? 자, 첫 번째로는 이 첫 번째 항을 이용해서 구해볼게. 자, 항 번호가 몇 개 차이나? n-1개.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 더해주면 n번째 항과 같아지겠지. 자, 첫 번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2고 공차가 3이니까 답이 3n 빼기 5 나온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 공차가 3인 등차수열, 항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3씩 더해지려면 n에 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몇이 돼야 돼? 3. 그렇지? 자, 근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여기 n자리에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지. 얼마큼 빼주면 돼? 5만큼 빼주면 돼. 알겠다? 그 다음 자, 몇 번 풀 거냐면 207번 풀 건데 207번에다가 별표 쳐볼래? 별표 한 2개만 쳐볼래? 자, 207번. 자, 이 문제 역시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자, 세 번째 항이 12라고 했고, 자, 일곱 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라고 했어. 요 두 개의 항의 크기를 이용해서 일반항 구하래. 자, 요 두 개의 항을 봤을 때 뭐 하고 싶니? 뭐 하는 게 좋을까? 두 개? 자, 빼는 게 좋다. 왜냐면 이거 빼잖아. 자, 일곱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빼잖아. 요 값이 뭐라고? 이 둘의 간격, 그렇지? 항 번호 몇 개 차이나? 4개. 간격이 얼마 나와? 4D 나오지, 4D. 공차를 구할 수 있다, 빼면. 4D가 얼마? 마이너스 20이요.
공차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이게 되니? 자, 일반항 바로 구해볼게. 자, 세 번째 항을 이용해서 나타내볼까? 세 번째 항을 이용해서 항번호 몇 개 차이나? n-3개. 세 번째 항에다 공차를 n-3개 더 더해주면 n번째 항과 같아지겠지. 자, 근데 세 번째 항이 얼마? 12. 공차가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5n 플러스 27. 이렇게. 또는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얘 공차가 마이너스 5잖아. 그러면 어떤 수열? 항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마이너스 5씩 더해 나가는 수열. 그러면 그 수열의 일반항은,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자, n에 관한 1차식이면서 n의 개수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지. 자, 근데 세 번째 항이 12가 돼야 돼. 여기 n 자리에 3 대입했을 때 12가 나오려면 27 더해주면 되지. 알겠나? 자, 그럼 다들 좀 풀어볼까? 205번 풀고 208번 풀어보시게. 자, 205번이랑 208번. 이게 좀 처음에 잘못 배우는 경우 중에 하나가 마구잡이로 그냥 일반항 대입해버리거든. 그건 수열 문제 푸는 게 아니야. 그치? 그건 수열이 아니다.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의 특징을 살려서 풀어야 돼. 마구잡이로 일반항 대입하는 게 아니야. 개념 문제 보면 배운 이거 좀 보니 느껴? 수열은 느껴야 돼. 수열은 느껴야 된다. 외우면 안 돼. 느껴야 돼.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야. 수학에서 외우는 순간 사고가 막힌다. 그리고 외우면 안 돼. 외우더라도 왜 그런 줄 알고 외워. 205번. 자, 1번. 공차가 마이너스 6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3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항을 이용해서 n번째 항 구하라는 거지. 자, 이 둘이 항번호 몇 개 차이나? n-4개, 그치? 네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4개 더해주면 n번째 항이 되겠지. 더하기 n-4 d. 자, 지금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1 나옵니다. 오케이? 답이 마이너스 6n 플러스 1. 다시 한번 느껴볼까? 보여? 자, 항번호 n이 1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마이너스 6씩 더해지지.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 자, 그리고 네 번째 항을 직접 구해봐도 n 자리에 4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3 나오지, 그치? 번째 문제. 자, 네 번째 항이 3이고 20번째 항이 11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대. 자, 이 둘이 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빼는 게 가장 좋다. 자, 20번장에서 4번장을 빼준다. 자,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 이 둘 사이의 거리, 간격, 그치? 한 번은 몇 개 차이나? 16개. 간격이 얼마겠니? 16t. 16t가 얼마야 그러면? 11 빼기 3이니까 8이다. 그럼 공차가 2분의 1라. 얘는 일정하게 2분의 1씩 더해 나가졌어요. 자, 일반항 구해보면, 자, 이번에도 4번장을 이용해서 일반항 구해볼게. 항번호가 n-4개 차이 나지? 그럼 4번장에다가 공차를 n-4개만큼만 더 넣어주면 n번장이 되겠지. 자, 근데 공차가 2분의 1이고 4번장이 3이니까 요거 전개하면 당연히다. 전개해주면 2분의 1의 n 플러스 1 이렇게.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넘겨봐. 봐. 항번호 n이 1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2분의 1씩 더해지지. 공차가 2분의 1이 등차수야. 자, 그럼 4번장 실제로 한번 구해볼까? n자리에 4를 대입해서 얼마 나와? 3 나오지. 느껴야 된다. 208번. 자, 이것도 같은 문제네. 자, 14번장이 90, 4번장이 20, 7항을 구하래. 7항. 자, 일단 서로 빼서 공차 구해볼게. 자, 빼주면 항번호가 10개 차이 나지. 10D 나오자. 10D. 10D가 90 빼기 20인데 70. 아, 그 공차가 얼마? 7. 자, 문제에서 근데 몇 번째 구하라고 했냐면 7번째 구하라고 했지. 근데 우리가 4번장의 크기를 아니까 이 4번장을 사용해서 7번째 구해주면 되지. 또 자, 항번호 몇 개 차이나? 3개. 그럼 4번째에다 공차 3개만 더해주면 7번째 되지. 아, 너무 쉽구만. 20 더하기 21. 답이 41이다. 일반항만 대입하는 거 아니야? 일반항은 쓰는 용도가 따로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1번. 211번. 첫 번째 항이 17이고 분차가 마이너스 3인 분차수열이 있는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래. 그럼 요걸 구하는 거 아닐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요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n의 최소, 이런 걸 구하라는 거지.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느낌이?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그치? 자,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 일반항. 자, 이번에는 이렇게 구해볼게.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지. 그럼 n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겠네.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7 나오려면 여기 n자리에 1 대입했을 때 17이 나와야 되니까 20만큼 더해주면 되지. 이게 일반항. 자, 그럼 이 부등식 풀어주면 3 곱하기 n이 20보다 크다. 그럼 n이 3분의 20보다 크다. 얘가 6점 얼마지? 그럼 n의 최소가 얼마? 7. 7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아니면 직접 구해봐도 돼. 뭐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직접 구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항이 17이고 공차가 빼기 3이지. 자, 공차 5개 넣어주면 얼마? 공차 5개 넣어주면 마이너스 15 더한 거니까 2가 되지. 자, 공차를 5개 더했으니까 몇 번째 항이 있어? 6번째 항이겠지. 아, 그러면 7번째 항으로 처음으로 음수가 됐네. 그지? 답이 7. 수정해도 돼.
그럼 지금지 얘는 뭐 넣었어? 다음. 그럼 다들 213번 한번 풀어볼래? 213번 요거만 풀고 다음 주제로 가겠다. 앞에 놓쳐서 어떡해. 책이 원래 컬럼네. 인쇄가 좀 빼. 진짜 예쁘네. 자, 10번장이 마이너스 11. 자, 21번장이 33. 자, 이런 등차수열에서 구가 몇 번장인지 구하래. 구가. 자, 일단 이 둘이 빼서 공차 구해볼게. 자, 21번장에서 10번장 빼주면 요 두 개의 항이 한 번호가 11개 차이 나니까 11D 나오겠지. 11D가 44네. 33 빼기 마이너스 11이니까 공차가 4 나왔지. 공차가 4. 자, 그럼 요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면 공차가 4니까 n의 개수가 4겠지. 그래야 항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4씩 더해지지. 자, 근데 10번장이 마이너스 11이 나오려면 여기 n자리에 1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1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51 해주면 그치? 자, 근데 문제가 9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래. 그러면 요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n의 값 구해주면 되겠네. 9번째 항이 되는 항 번호를 물어봤어. 이거 방정식 풀면 된다. 그러면 자, 3. 이 마이너스 50을 이항시켜주면 4 곱하기 n이 60 나오지. n이 15 나온다. 15번째 항. 이게 바로 9다. 알겠지? 요거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하면 돼. 다시. 자, 10번째 항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는 거야. 항 번호가 n-10개 차이 나지. 10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0개 더 더해주면 n번째 항 되겠지. 그다음에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공차가 4잖아. 그래서 그 일반항이 4n 빼기 50일 나오지. 이렇게 된다. 알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돼. 외우지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르게 다음 개념 정리하고 쉴게. 자, 이번에 뭐 할 거냐면 등차 중앙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고. 등차 중앙. 자, 이 녀석 역시 이름으로부터 어느 정도 얘가 뭘 의미하는지 유추를 할 수가 있다. 뭐겠니 이거? 등차 수열 가운데항. 등차 수열을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에 위치한 항. 이걸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을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에 위치한 항. 이게 바로 등차 중앙입니다. 예를 들면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A, B, C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볼게. 정 가운데 위치한 항이 누구? 얘가 등차 중앙입니다. 별거 없지, 그치? 또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그 5개의 수 A, B, C, D를 그 순서에 맞게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위치한 항이 C죠. 이게 등차 중앙. 알겠지? 자, 잘 봐봐. 자, 지금부터 내가 모든 항들을 등차 중앙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거야. 자, A랑 C는 등차 중앙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지. 얘는 플러스 D, 얘는 마이너스 D잖아. 그렇지? 맞지? 같은 거리에 있지? 그러면
자, A랑 C의 평균이 누가 나오니? 등차 중앙 B 나오겠지. 이해돼? 다시 A랑 C가 등차 중앙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지. 플러스 B, 마이너스 D. 따라서 A랑 C의 평균이 누가 나와? 등차 중앙. 따라서 이 세 수의 전체 평균이 얼마가 나온다? 평균이야. 이렇게 쓸게. 평균이 등차 중앙을 의미하는 B가 나오겠지. 자, 얘도 봐봐. 이번에도 등차 중앙 관점으로 나머지 항들을 해석해보면, 자, B랑 D는 등차 중앙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지. 플러스 D, 마이너스 D. 그치? 그럼 이 둘의 평균 누구? 등차 중앙. 그치? 또 A랑 E도 등차 중앙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지. 플러스 2D, 마이너스 2D. 그럼 A랑 E의 평균도 누구? 등차 중앙 C. 따라서 이 전체의 평균이 뭐가 된다? 등차 중앙 C가 됩니다. 즉 등차 중앙은 사실 뭘 의미한다? 평균을 의미한다. 평균. 더하기 평균. 이 더하기 평균을 멋있는 말로 산술 평균이라고 한다. 산술 평균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 배웠던 시절을 잘 떠올려봐. 저거 뭐 할 때 썼어? 통계 시간에. 평균 뭐 할 때 썼어? 물론 뭐 중심 경향 측정치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자료의 중심값을 나타내는 어떤 수치로도 활용을 하지만 뭐 할 때 썼어? 확보할 때 쓰지 않았어? 확보할 때 쓰지 않았니? 합 어떻게 구해? 평균 곱하기 개수. 해보아야지. 나 그러면 요 세 수의 합 얼마? 평균이 3인데 개수가 3개니까 3B 이렇게. 자, 요 5개의 수의 합은 평균이 C인데 항이 5개니까 5 곱하기 C. 등차수의 합 어떻게 구한다?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구한다. 평균을 의미하는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구한다.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정상이긴 한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 항의 개수가 짝수개면 정 가운데 위치한 등차 중앙이 있어 없어? 없지. 짝수개면 이 정 가운데 위치한 항이 있어 없어? 없지. 등차 중앙이 없지. 자, 그래서 내가 얘만 없으니까 섭섭하잖아. 그치? 섭섭하지. 가상의 등차 중앙을 하나 만들어 볼게. 자, 가상의 등차 중앙 하나 만들어 볼게. 가상의 등차 중앙. 자, 이 B랑 C도 그 가상의 등차 중앙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지. 이 둘의 평균 역시 누구? 가상의 등차 중앙. 또 A랑 C, A랑 D도 이 가상의 등차 중앙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지. 그럼 이 둘의 평균도 누구? 가상의 등차 중앙. 이 가상의 등차 중앙이 역시 뭘로 작동한다? 평균. 이해돼? 그럼 이들의 합을 구할 때도 가상의 등차 중앙 항의 개수 4개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이거 이해되니? 마치 이런 상황이야. 조금 더 자세히 가면 이 간격이 얼마니? D지, 그치? D. 그럼 반띵 안에 얼마? 2분의 D. 같은 거리에 있다. 2분의 D만큼. 얘는 2분의 D 더하기 D니까 2분의 3. 같은 거리에 있다. 이해되니? 알겠지? 항의 개수가 짝수개여도 가상의 등차 중앙 개념이 역시 평균으로 작동한다. 알겠는가? 요약. 등차 수열을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위치한 항을 등차 중앙이라 부른다. 근데 그 등차 수열이 나열된 이미지를 떠올려봐. 모든 항들이 다 등차 중앙에 대해서 대칭이 위치해 놓여 있지. 따라서 이 등차 중앙이 뭘로 작동한다? 평균으로 작동한다. 평균. 그래서 뭘 구할 때 쓴다? 합구할 때 쓴다. 합. 이렇게 봐봐. 등차 수열에 1항부터 n항까지 합구해볼게. 자, 등차 중앙 어떻게 구하면 돼? 등차 중앙 어떻게 구하면 돼? 등차 중앙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놓인 두 개의 항의 평균 내버리면 되지. 이 둘 평균 내면 돼. 2분의 A1 더하기 A2. 이게 등차 중앙이지. 항의 개수 몇 개?
N개. 그렇죠? 외우는 게 아니다. 이해? 외우면 바보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등차 중앙이 평균으로 기능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 그렇지? 외우는 게 아니다. 문제 한 개만 보실게. 219번 볼래? 219번. 아주 간단하게 빨리 분석할게. 자, 1과 219번이다. 1과 12 사이에 자, n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고 그 등차 수열의 합이 78이래. 자, 칠판 보시게. 등차 수열 합 어떻게 구한다고?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자, 등차 중앙 얼마? 등차 중앙 또 어떻게 구한다고? 등차 중앙에 대해서 대칭 위치에 놓여있는 두 항의 평균 내주면 된다고 했지. 얼마? 2분의 14. 내가 이해되니? 자, 항의 개수가 몇 개야? n개에다가 2개 더했으니까 n 플러스 2개지. 이 값이 얼마인 거야? 78. 그럼 n 플러스 2가 얼마야? 12지. n이 10이다. n이 10. 알겠는가? 너무 쉽지? 자, 근데 봐봐. 문제에서 만약에 공차를 구하래.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10이잖아. 자, 이 12에다가 항 번호를 부여해주면 얘는 몇 번째 항? 10번째 항 바로 오른쪽이니까 11번째 항이지. 자, 그리고 이 1에다가 굳이 항 번호를 부여해주면 0번째 항이지. 원래는 항 번호에는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0번째 항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되지만 그래도 문제 풀기 편의상 굳이 항 번호를 매겨주면 0번째 항이지. 그치? 자, 11번째 항에다가 0번째 항 빼볼까? 항 번호가 11개 차이 나니까 공차 몇 개 나와? 11개 나오지. 11D. 그 값이 얼마? 11이네. 아까 공차가 얼마다? 1이네. 알겠습니까?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겨울방학때 날라다니네 진짜. 날라다닐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어.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쉬었다 했다. 근데 여기 복도에 우리밖에 없는 거 같아.